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독사라는 불행은 피해야겠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는 방법, 미리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오늘 주제는 미리 준비하는 죽음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김웅철 매일경제TV 마케팅국장, 그리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웰다잉, 이제 영어로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한마디로 잘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관심이 높은데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웰다잉에 대해서. 웰다잉 말 그대로는 이제 잘 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매년 130만 명씩 네.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서 네. 사회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음도 지난 시간에 치매도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도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이 웰다잉이라는 미리 주체적인 죽음, 네. 스스로 준비하는 죽음, 어허. 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데 네. 좀 준비하자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병원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스럽게 질병에 시달리다가 생을 병원에서 마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좀 임종을 재택 임종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언제 임종을 맞이하실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떤 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상태가 안 좋아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말기로 진행되면서 임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좀 희망하시긴 하시는데, 또 막상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는 본인이나 또 가족분들이 이제 좀 당황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집에서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차가운 병원에서 또 돌아가긴 싫고 또 집에서는 또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이제 지금 많은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가까운 지역 사회에서 본인이 좀 익숙한 환경, 본인이 쓰던 물건들, 또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 이제 함께 어울려서 좀 생활하시다가 또 죽음을 맞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으실 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침대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다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근데 물론 이제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인가 이제 와서 이제 체크를 해주셨고, 또 한 뭐 10몇 년, 20년 전에 돌아가신 고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두 가지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종활이라는 용어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 죽음을 준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 이제 웰다잉이 이제 예.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준비하면서 종활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데, 예. 종은 마지막 종자의 활동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가는 거를 준비하는 활동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는 자기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게 자의반 타의반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남한테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이제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예. 자식들이 이거를 좀 보좌를 하기 어려운 자식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네. 뭐 1인 독거 노인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말씀드리면 낙골당을 미리 자기가 준비하고 네. 정하고, 뭐 심지어 수의, 뭐 영정 사진 이런 네. 것도 이제 스스로 다 준비해서 그래요? 이게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종활
비즈니스 종합 시장이 되고 하나의 있고요. 비즈니스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이게. 일본은 1년에 한 번씩 엔딩 엑스포라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종합과 관련한 이 전시회가 열려서 규모는 5조엔 정도 시장 규모, 아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정도 되죠. 영정사진, 이제 장례식장 가서 보면은 영정사진이 마땅한 게 없어갖고 젊었을 때 사진을 이제 영정사진으로 이렇게 모셔놓는 사례도 볼 수가 있는데 영정사진을 자기가 이제 미리 찍어서 준비를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미리 좀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문화적인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 사시는 것도 잘 죽는 것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잘 살아오신 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시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죽는다는 것이 그 임종 순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고통이 없이 또 주변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맞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좁은 의미의 웰다잉으로도 보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실에서는 오랜 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존을 하다가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본인의 의사에도 반하는 그런 연명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최근 연명의료결정법 이 개정을 두고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존엄사의 정의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죠. 현행법상 임종을 앞둔 환자는 원한다면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말기 환자 등도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하지만 의사협회 등은 자칫하면 합법적인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임종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게 호스피스 등 완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유신예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찬성하는지 그런 이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요. 고통스럽지 않고 품위가 있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사회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뒤에 두 가지는 놓고 보면은 그 죽음 그 자체보다는 내가 잘 살고 마지막을 잘 죽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 웰다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웰리빙, 웰빙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열망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그 연명의료 결정법조차도 아직 우리 사회에 무르익었냐고 말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간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부분이 같은 선상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료인이나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있고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인데 이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이건 치료하고 돌보는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회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싶어하는 부분에 저 이유가 저렇게 강한데 이게 선뜻 법제화가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이 노인들이라던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소셜 프레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굉장히 그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그 아내를 위해서 돌보는 거죠. 이게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전신불수가 됐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먹여주고 그다음에 운동시켜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집 안에서 밖으로도 못 나가고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이 병에서 어떻게 좀 나을 기미가 없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뭐 캡슐에 가서 안락사할 수 있는 데를 가는 것까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되면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명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는 찬성을 하던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명치료 결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물론 무의미한 치료지만은 산소 호흡기라든지 이런 뭐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하게 되면 잘못하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명치료 결정법에 의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된 바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사가 도와주는 어떤 죽음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의 지금 논의가 우리가 당면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연명치료 결정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간병을 할 때 본인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가족분들이 간병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족분들의 간병 부담을 낮춰드리고 또 치료비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어떤 조력 자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의학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기 진짜 어려운 뭐 너무 숨이 차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너무 희망이 없고 이래서 조력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은 우리가 대상을 까다롭게 잘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은 이러한 제도가 남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조력 자살을 생각하시는 다른 교정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보완이 조금 더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용되면은 이제 거의 뭐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게끔 하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런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죠. 네, 그렇죠. 2007년인데요. 그 사전 의료 의향서를 존중하는 종말기에 종말기 결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이 생겼는데 여기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하고 가족 간의 뭐 신뢰가 좀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죽음 앞두고 충분히 환자하고 의료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서 합의 내용을 좀 문서로 남겨놓고 또 문서 나중에 이제 환자가 그 의식 불명에 빠지면 그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의 의사를 가지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을 해서 연명 치료 위협을 결정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하고 가족 간의 충분한 이제 대화와 이제 신뢰가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좀 두터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을 해주는 유언장에 연명 치료를 중단 안 하겠다라는 그 유언장에 공증을 해주는 이제 사례가 많이 늘어나서 그 공증 건수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자기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서약해서 그걸 어디다가 공증까지는 모르겠지만 맡기는 그런 제도는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해당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거기서도 이제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일단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금 생각이 바뀌신다고 해도 나중에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가족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본인의 의사가 좀 가장 예. 우선이 되겠고요. 이제 물론 이제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 같은 네.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단 연명 치료 결정하실 때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네. 중요하시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사인하시게 되면은 그 정보가 중앙 전산망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느 병원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시더라도 네. 해당 내용이 전달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네. 하시게 되면 조그만 카드를 주시긴 하는데 그걸 이제 물론 보관하실 수도 있지만 네.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그 자료는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자, 연명치료 자기결정, 그다음에 조력 자살, 또 존엄사 이렇게까지 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재정 움직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 인터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나라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임종까지 편안하게 돌봄을 받는 서비스보다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죽음을 빨리 앞당겨서 마감하는 것만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임종이 임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말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할지 자연스럽게 임종할 수 있는 과정을 억지로 연명하게 하는 연명의료들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웰다잉의 많은 요건들 중에 하나가 일단 좀 준비된 죽음이어야 돼요. 근데 준비된 죽음은 미리부터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주변의 가족들과 건강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문화를 가지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나 이런 생애 말기에 편안한 돌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냥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가 훨씬 더 탄탄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높은 나라인데 이 노인 자살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과 이런 것들을 더 따져보고 일단 그 예측 가능한 정말 자살부터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으면 이제 이게 조력 자살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둔갑하는 일을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참 그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을 먼저 준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비한 그리고 준비한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리 준비하는 죽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사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소위 그 죽음 준비 교육 같은 것들이 한때 좀 유행했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것들도 모든 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진행된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뵙게 되면은 어떤 교육 수준이나 뭐 지위 고하나 아니면 어떤 교육 수준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이제 현명하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만큼 죽음을 좀 미리 생각하시게 되면은 또 미리 또 준비하고 또 삶을 좀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춘호 국장께서는 아까 이제 그 준비된 죽음은 이제 종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뭐 서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본에서 저 예전에 치맥 카페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이번 데스 카페라는 것도 있어요. 데스 카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죽음을 말하기 좀 그런데 주변에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미리 해보는 데스 카페라는 것도 있고 개인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엔딩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노트. 엔딩 마지막 하는 길의 노트. 이것도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스스로 죽음을 미리 이제 점검해보고 필요한 거를 이제 적어보는 엔딩 노트도 뭐 하나의 준비된 죽음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뜻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은 사실상 품격 있게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세 시대 준비 요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